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니 더보기란 고정 댓글 혹은 1866-1009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엘클라시코 이후에 리그 5연승을 달성했는데요. 일단 오늘 경기는 저는 하피냐가 되게 체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하피냐가 확실히 왼쪽에서 되게 시원한 슈팅들을 많이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피냐가 브라질리언이긴 하지만 뭔가 브라질리언 같지 않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완전히 기술에만 의존하는 축구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 실질적으로 압박도 열심히 하고 오프 더블 움직임도 잘 가져가고, 그런 것들이 저는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이나 공격력, 파괴력 이런 것들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이번 경기에서. 그리고 이제 오프 더 볼 움직임도 좀 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 없을 때 계속해서 띄워주고, 뭐 발대가 사이드로 빠져있을 때는 본인이 하프 스페이스 뛰고, 또 본인이 사이드로 빠져있을 때는 계속해서 상대의 측면 구석탱이 공간을 이용하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발이다 보니까 공을 직접 몰고 갈 때는 저는 조금 제약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향이 약간 한쪽만 정해져 있으니까. 대신에 공을 몰지 않고 자기가 오프 더블 움직임으로 공을 받았을 때는 앞쪽이 열려있고, 그러면 슈팅을 더 빠르게 때릴 수 있잖아요. 역발은 접고 때려야 되니까 한 턴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하피냐가 자기가 정발 윙어니까 그런 장점들을 살리려고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압박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어쨌든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야말 이렇게 쓰리톱이 갖춰지고 나서 저는 특히나 이 왼쪽에서의 압박이 되게 좋아졌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하피냐가 압박할 때 미리 공이 어디로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좀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압박의 눈치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피냐의 퍼포먼스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중요했다, 이렇게 느꼈고요. 또 하피냐의 득점 장면도 한번 보면은, 하피냐는 이제 원래는 좌측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했었는데 실제로 득점할 때는 우측으로 좀 자리를 옮겨가지고 상대팀에게는 약간 불규칙한 움직임이 됐죠. 그리고 득점하기 직전에도 계속 몸을 움찔대면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피냐가 오른발도 꽤나 잘 쓰는 편이다 보니까 꼭 공을 잡고 나서 왼발 가마차기를 시도하지 않아도 되죠. 잡고 차는 척하면서 오른발 쪽으로 접고 또 오른발로 깔끔한 마무리,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어떤 상대의 수비 조직을 깨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은 위치로 움직일 때 되게 위협적이다. 그리고 하피냐의 오프 더블 움직임과 득점력 역시 지난 시즌만큼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양팀 감독들의 의도를 한번 보자면, 일단 한지 플릭의 의도 내지는 가져온 게임 플랜은 저는 24-25 바르셀로나 클래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오늘 센터백이 지난 시즌에 이니고 대신에 마르틴으로 나오긴 했지만 정발 센터백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후방 포백도 그때의 느낌이 좀 났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더용 대신에 에릭이 나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구조도 맞고, 그 앞쪽에는 하피냐, 올모, 야말, 레반, 원래 이제 있었던 그런 선수들이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할 때는 변형 백스리 느낌으로 마르틴과 쿤데를 스토퍼처럼 활용하고 가운데 쿠바르시 서고, 그리고 그 위쪽에 발대를 반칸 내지는 한 칸 정도 전진시키고 윙어처럼 사용하면서 하피냐를 안쪽으로 좁히는, 이게 원래 이제 바르셀로나가 지난 시즌에도 많이 사용하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하피냐가 투톱처럼 움직일 수 있었고, 또 레반도프스키도 그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 서로가 서로의 수비를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나 이제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하면서 상대의 공간을 제한하는 식으로 플레이했습니다. 반대로 시메오네는 4-4의 형태로 수비하면서 뭐 가끔씩은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이 공을 오래 가지면 좋긴 하겠지만 엄청나게 점유율에 매달리는 그런 플랜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에나, 훌리안, 줄리아노, 니코 이런 선수들이 자유롭게
바르셀로나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훌리안 같은 선수는 뭐 측면에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스위칭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앞쪽은 좀 자유도 있게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하면 포백의 횡간격을 마냥 벌려놓을 수 없다 보니까 조금 좁은 형태로 서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사이드 자리를 이용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팀 감독의 의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가 잘 됐던 건 저는 사실 전방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애초에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기 때문에 센터백 라인을 되게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자연스럽게 누르게 되는 구조가 발생을 하고요. 거기서 상대팀이 침착하게 잘 풀어나간다면 바르셀로나가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를 계속해서 눌러놓고 하프라인 위쪽 공기를 못 마시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의 그런 전방 압박이 잘 작용했다. 특히나 저는 후반전에 그런 효과들을 많이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점 장면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바르셀로나의 실점 장면은 저는 바르셀로나 축구 모델의 그냥 전형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런 구조는 사실 크게 해결할 방법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를 그냥 100% 해결한 방법은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한지 플릭 감독은 나 리스크 있어도 앞에서 누르는 걸 더 좋아해. 우리 그냥 뒤쪽에서 얻어맞는 수비보다는 우리가 때리다가 맞는 수비로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상대의 탈압박 능력이 완전히 개판이면 당연히 그 오프사이드 트랙까지도 못 가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르셀로나가 맞으면서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 대신에 그나마 덜 얻어맞는 방법들이 있겠죠. 뭐 첫 번째는 선수의 퀄리티를 올려서 이 포백 자체의 호흡을 올리고, 또 바르셀로나 선수들 자체의 패스미스를 줄이는 거, 그리고 앞쪽에서 압박을 더 열심히 해줄 선수들을 만들어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뚫리더라도 센터백들의 발이 빨라서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오늘 경기에서도 오프사이드 트랩이 뚫리면서 실점을 하곤 했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더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드리라는 선수를 언급하고 싶은데, 그냥 페드리는 축구를 잘합니다. 확실히 이 중원에 페드리가 없던 경기와 있던 경기를 비교해 보니까 페드리가 있을 때는 바르셀로나 축구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워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볼 전개라든지 공 지키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매우 탁월하고요. 다른 선수와 페드리의 전개가 다른 건 전개할 때도 다른 선수를 되게 생각해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제 압박이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패스가 더 빨라져야 된다는 거고, 패스가 빨라지면서 우리 팀 선수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페드리가 생각의 속도가 되게 빠르고, 또 이제 패스 줄 때도 지금 타이밍에 우리 저 선수한테 주면 나는 일단 안 뺏기겠지만 저 받는 선수가 압박받으면 뺏기기 쉬운 위치다. 이럴 때는 또 패스를 뿌리지 않고요. 또 어느 발에다가 줄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등지고 있는 올모한테 올모의 오른쪽으로 선수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페드리는 여기서 올모의 왼발 쪽에다가 패스를 줍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전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패스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나부터 안 뺏겨야 되니까. 그래서 난 줬어? 이런 식으로 패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페드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까지 잘 맞춰서 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페드리가 좋은 미드필더라는 증거죠. 그리고 공 잡기 전에 미리 헤드업이 좀 돼 있어요. 계속해서 머리 돌리면서 페드리가 선수들이 나한테 압박 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결국 페드리가 이 작은 피지컬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페드리가 이제 공을 찰 줄 알다 보니까 뒤쪽에서 조율하는 능력, 이런 것들로 또 시간을 잘 보내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페드리가 있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의 조율이라든지 플랜 A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게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모입니다. 올모는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하피냐가 오른쪽으로 잠깐 빠졌을 때는 자기가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가서 스위칭을 하기도 하고, 또 알레띠가 막 전방 압박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우측에 있는 쿤데 같은 선수들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보통은 이제 야말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거든요. 근데 올모가 내려와서 오른쪽에서 공을 받아줄 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야말은 공 잡고 더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을 수 있고 더 1대1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야말을 더 위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런 역할도 해줬고, 그리고 오늘 올모가 탈압박 능력이 괜찮았어요. 어떤 상황에서의 탈압박 능력이냐, 약간 시야가 반 정도는 잠긴 상태에서 탈압박하는 능력들이 좋더라고요. 뭐 등졌을 때 내 몸이 아예 골대를 등진다기보다 내 옆쪽에 골대가 있을 때 반 정도 등을 졌을 때 그때 탈압박하는 게 되게 좋았고, 그런 장면에서 또 PK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레반도프스키가 믿기지 않는 실축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올모가 오늘 득점할 때도 퍼스트 터치 괜찮았고, 그리고 왼발 슈팅 때릴 때도 시야가 반 정도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또 깔끔한 마무리하면서 역시 올모가 살아나면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 라고 느꼈고요. 물론 올모 지난 시즌 완전히 좋았을 때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득점 하나하나 쌓아간다면 또 그때의 고점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센터백 듀오도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쿠바르시 확실히 어린 선수의 느낌이 나긴 합니다. 전체적인 플레이를 좀 성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순수 수비 능력이 저는 요새 들어서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데, 볼 처리에서도 좀 성숙해져야 됩니다. 센터백 중에 발밑이 좋아서 그런 것들로 기용이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볼 처리 능력, 걷어내는 능력, 뭐 순수 수비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면 완전히 무결점 수비수로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쿠바르시는 오히려 본업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키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제라르 마르틴 확실히 빠르지는 않다는 걸 좀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오프사이드 트랩 이후에 따라가는 거는 마르틴을 사용하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트랩 쓸 때 쓰는 김에 막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발이다 보니까 왼발만 뽑아줄 수 있는 그런 빌드업 길이 있잖아요. 그때는 또 마르틴의 왼발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변형 3백 쓸 때 좌우 스토퍼 정발 배치가 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이 딱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르셀로나가 비교적 어린 센터백들을 기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3대1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고요. 라리가 우승 경쟁을 더 타이트하게 만들고 있는 바르셀로나입니다. 과연 바르셀로나의 1위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